안녕하세요. 서른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혼식 없이 연애 후 바로 전통혼례 하는 방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무리 결혼을 전제로 진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신부님들에게는 신부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방을 막기 위해 연애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는 신부님에게 약혼한 신부님과 같은 강력한 관리와 검증을 진행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부라도 연애라며 라고 당연한 반발심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상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약혼을 한 신부를 상대해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 게 정상적인 신부의 경우 약혼식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무기를 업체가 들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부님들과 매달 1대1로 면담을 진행해보면 약혼식을 한 정상적인 신부라도 업체의 검증이나 관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애 중인 신부님에게 기숙사에 있다는 이유로 검증이나 관리를 강요한다면 어쩌면 신부의 반발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에 순응하는 바보 멍청이가 무조건 좋은 신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업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랑에게 파혼을 조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누적된다면 업체의 책임 회피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신랑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모 업체에서 재추진이 몇십 건씩 나오는 현상이 이와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보기도 했습니다. 원래라면 업체 입장에서 정상적인 신부의 경우 약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결혼의 진정성을 전제로 신랑님은 신부님과 약혼 후 두세 달간의 연애하는 과정에서 업체는 관리와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약혼 후 전통혼례까지 두세 달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을 보완하고자 화상을 추가해서 계속 진행했던 것입니다. 즉, 화상 맞선에서 신부가 확정되고 화상 데이트까지 진행하며 한 달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갖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상 진행으로 일이 많아지더라도 절대적 시간과 깊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측면에서 약혼식도 없이 연애 후 바로 전통혼례 방식은 자칫 그럴듯해 보이지만 연애라는 미명하에 신랑님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합방이 갖는 신랑님의 심리적 리스크는 업체가 냉정하면 충분히 보완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신랑님들에게 약혼 방식에 있어서 5박 6일 이상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연애 방식에서는 일정 중에 제가 개입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3박 4일 동행은 너무 짧습니다. 물론 추후의 검증은 다른 신부님들과 동일하게 진행하기에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에게 하루하루 동행의 의미는 매우 크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랑님들과 1대1 직접 동행으로 화상 맞선부터 화상 데이트까지 한 달에 걸쳐 진행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하기에 단순 변심 자체가 현재까지 0%입니다. 즉 100번 양보해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에 따른 금전적 리스크 또한 화상 진행을 통해 상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저희 업체에 약혼을 하는 기본 방식에서도 재추진 비용은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더 큰 우려는 연애 방식으로 3박 4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1대1 직접 동행을 하더라도 한 달에 너무 많은 신랑님들을 소화할 수 있기에 제 원칙과 가치관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혼자 김칫국을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상품이 아닌 인간을 상대하는 시스템에서는 김칫국이 넘칠 것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미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면
연애 방식을 진짜 연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보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눈 가리고 현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방식을 모두 진행해 본 결과 제 입장에서는 그냥 홍보일 뿐 말장난 같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통적인 속성 방식을 진행하진 않지만 그 방식 또한 장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국내든 국제든 세상에 리스크 없는 결혼은 없습니다. 업체가 할 일은 업체가 하면 되고 신랑님이 할 일은 신랑님이 하면 됩니다. 국제결혼은 중매결혼이고 그에 따라 업체는 냉정하고 정직하게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면 됩니다. 부디 신랑님들은 편향된 유튜버나 방송국이 만들어 놓은 공포에 매몰되지 마시고 신부님과 정상적인 사랑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랑님들, 국제결혼에는 정상적인 신부가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공포 마케팅에 더 이상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시작점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상적인 신부가 압도적으로 많다가 맞습니다. 현재 국제결혼 시장에서는 틀린 시작점을 뒤틀린 공포가 뒷받침해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민해야 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업체의 역할이지 신랑님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부디 신랑님들은 업체를 잘 선정해서 신부님과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편향된 유튜버들도 잘못된 국제결혼 업체를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영상으로 신랑님들에게 일방적인 공포를 심어주는 영상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상담을 해보면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90%의 신랑님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또한 신부님이 어리다 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제결혼은 명백한 애국입니다. 애국을 하려는 사람에게 지침 또는 조언의 말을 하는 것은 맞겠으나 성인이면 알아서 걸러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편향된 입장에서 조회수를 위한 공포 영상을 만드는 행위는 잘못된 것임이 명백합니다. 감사합니다.